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지금 잘 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지금 레전드 방송이라고 정말 기대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번 질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유익한 질문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김없이 OX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OX를 제 질문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X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네, 근데 지금 그 전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정치를 하려면 연고대 정예과가 마지노선이냐고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네, 상관없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문 들어와서 그냥 바로 읽었었는데, 제가 질문을 셀렉을 제대로 못하네요. 대통령도 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1번. 정치외교학과 학생은 글을 잘 써야 한다? OX. 하나, 둘, 셋. 네.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은 사실 글 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 내려주시고, 왜 글을 쓰는 게 중요한지, 혹시 전공 과목 중에 글을 잘 써야 하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글 쓰는 실력이 도움이 되는 전공 과목이 있는지, 아니면은 또 혹시 다른 전공 강의들은 어떠한지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 강의가 많다, 아니면은 과제로 어떤 거를 내고 수시로 치는 퀴즈가 많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영서 씨부터 한번 말을 해볼까요? 네, O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 네.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되게 수업이 되게 다양한데, 네. 보고서를 쓰는 거는 약간 기본이고, 네. 그러니까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에 보고서를 쓰는 그러니까 과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보고서 한 장에 좀 어떤 과목들은 한 과목에 막판에 몰아서 조별로 50쪽짜리 보고서를 쓰는 그런 수업도 있기도 하고, 근데 하면서 많이 배우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있고, 팀플로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팀 과제로 하는 거라서 또 만나가지고 계속 써야 되는 건가요? 네, 계속 수정하면서 네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저희는 쪽글이라고 해서 이렇게 매주 수업 시간마다 그냥 강의별로 좀 다른데 내는 시기는 네. 교수님이 그러니까 리데이 때 내주실 때도 있고 매주 있는 수업도 있는데, 쪽글이라고 해서 그날 수업 때 들은 점 혹은 그 리딩 하는 그 논문을 네네. 조금 읽고 나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나 내가 생각한 점을 한쪽 정도로, 페이지 한쪽 정도로 워드로 쳐서 내는 그런 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약이나 그런 것들을 잘하면 생각 정리할 때도 좀 유용하니까 많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글쓰기 실력은. 그러면은 글 쓴다는 것 자체가 약간 진짜 시를 잘 쓰고 아니면 소설 잘 쓰고 그런 류의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논문 같은 걸 보고 분석을 한다든지 요약을 한다든지 같은 약간 과학적이라 해야 되나? 논리적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못해도 하면서 점점 잘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게 좋긴 하지만, 또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약간 노하우나 아니면 약간 하는 방식이 약간 익혀지다 보면은 잘 쓸 수 있으니까, 그래도 글을 못 쓰는 학생들이 정예과를 가면 힘들 것이다 그런 것들은 따로 없죠. 네, 딱히 그냥 와서 쓰다 보면 익혀지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힘들 것까지는 없고, 네. 근데 그만큼 그냥 하다 보면 점점 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이유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 소설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진짜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요약을 하는 형식이 그 문제 과제들이 많으니까 연습을 해가고 이렇게 익히면서 배워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니면 그런 전공의 특성, 쪽글 같은 전공의 특성 말고 그 연세대학교 정예과는 영어 강의가 많다든지 팀플이 없지만 발표가 많다든지, 그런 전공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전공 과목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국제정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외국인 교수님도 한 분 계시다 보니까, 네. 그리고 좀 국제대 정치외교학과랑 연계해서 하는 수업들도 몇 가지가 있어서 연강이 좀 많은 편이에요, 다른 과들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영어 실력도, 저도 연강을
많이 들어보진 않아서 잘 음. 뭐라 말씀드리기는 약간 어렵기도 한데 근데 들어보면 또 나름 괜찮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강의도 많고 수업 특성 여쭤보신 거는 네. 그렇게 조별로 하는 과제가 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쪽글이나 발표, 조모임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좀 더 세세하게 공부하기 좋은 그런 수업들이 주로 이런 거 약간 빡세긴 한데 배우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배우는 게 많다고 하시고 영어 강의도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하시고 보혁 씨는 옆에서 뭘 자꾸 적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그러면은 보혁 씨가 일단 보혁 씨도 글을 잘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유의 글쓰기를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하는 거나 아니면 연대에 있는 전공 강의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비슷하다면 또 비슷하다고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그 전공에 대한 특성 전공 강의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네. 아무래도 정치외교학과는 좀 다 비슷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다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문제나 그런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 자체들이 뭔가 자기 생각 이런 걸 요구하는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활용해서 뭐 이번 구의역 사고의 뭐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써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 조금은 책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발표도 저희도 많고 쪽글 이런 거는 제가 들었던 수업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없었는데 뭐 중간중간에 퀴즈를 보는 강의는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영어 강의는 저희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12개를 들어야 되는데 영어는 무조건 필수로 3개를 들어야 돼서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전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또 뭐 어떤 거 더 하면 될까요? 거의 좀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약간 팀플 같은 거. 네. 일단 잠시만요. 여기 재수 실패함님 별풍선 8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말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팀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양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좀 많았는데 전공에서는 전공 팀플 자체로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궁금한 게 방금 뭐 구의역 사고 같은 네. 그런 뭐 사회 뭐 사건이나 아니면 뭐 현상이나 아니면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내 생각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수업이 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게 쪽글이든지 아니면 발표라든지 간에 그러면 서로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팀플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팀플이 왜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네. 아마 네네네. 교수님 마음이실 텐데 네네 그렇긴 하죠. 팀플 그러니까 발표를 할 때 팀플 있긴 있는데 네. 뭐 그건 팀플은 뭐 그렇게 발표할 때는 보통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고 네. 하고 뭐 레포트 이런 거 쓰더라도 팀이 레포트 쓰기보다는 개인이 레포트 제출하는 게 훨씬 많고 네. 개인이 레포트. 네네 그렇게 개인이 쓰는 게 많았고 팀플 그러게 교양에는 많았는데 왜 전공에는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없을까요? 네, 어쩌 이게 아까 학교별로 성향이- 특성이 네, 다르니까 사실 뭐 당장 뭐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도 그렇고 커리큘럼은 좀 제대로 보고 만약에 내가 진짜 이런 것들 뭐 팀플 같은 게 좋은데 그런 것들이 뭐 그 전공 강의에 녹여져 있나? 약간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짜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 진짜 학교 사이트 같은 데서 커리큘럼을 대강 보고 거기에서 다루는 전공 과목 이름을 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 팀플이 있을까. 네, 그래서 사실 이건 정말 들어와 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두 분의 경우에는 팀플이 생각보다 없다고 하시니까 네, 다른 학교도 뭐 상대적으로 그래도 없는 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두 학교 자체로 봤었을 때는 팀플의 수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각을 쓰는 뭐 아니면은 뭐 논문을 그 뭐 요약하거나 분석하는 그런 쪽글들 뭐 레포트, 보고서 이런 것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사실 그거는 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풀어나갈 때 팀플이라는 방법보다는 뭐 보고서나 혼자 쓰는 쪽글 같은 게 더 효율적이라는 뭐 교수님 판단 아래 할 그런 수업들이 많은 걸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혁 씨 카메라 좀 보라고 하시고요. 많이 봤는데
네네. 채팅창 의식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 읽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말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저희가 사실 약간 조금 전공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틀어지긴 했지만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은 글을 잘 써야 된다라는 말에는 오를 했고 그 글 자체는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그 다음에 뭐 논문을 분석하는 그런 그런 글을 쓰는 실력을 말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시나 소설 같은 글을 쓰는 실력은 아니다. 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네, 우리 과에는 확실히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는 학생들이 많다.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오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내려주시고, 사실 제가 궁금했었던 게 이게 약간 제 예민한 부분이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속한 과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뭐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언론이나 보니까. 그런데 진짜 이름과 같이, 사실 진짜 현실적으로 말을 하면은, 정말 뭐 경쟁률을 보고 들어왔거나, 약간 컷을 보고 들어온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정치에 관심이 많고, 외교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뭐, 사실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좀 실례일 것 같아서,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뭐, 진짜, 그 사람들이 글을 뭐 여기에서 공개를 하는 것들은 좀 안 좋다고 제가 생각하는 바니까, 그래서 약간 뭐 얘 같은 거를 들러달라기에는 좀 그렇고, 뭐 거기에 있는 학회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서 하는 활동 같은 게 많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큰 틀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혁 씨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편지 쓰는 게 아닙니다. 네, 저요? 네네네. 지금 말씀해 드릴 거 약간 정리하고 있는 맞아요, 거라서. 맞아요. 네.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다. 네. 네. 다른 과에 비해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과에는 확실히 좀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일단 학과에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일단 들어오는 친구들 자체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그러니까 저희 학회 같은 경우에는 뭐 비토라고 해서 정치 모임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각종 정치 이슈 뭐 예를 들면 뭐 국정교과서라든지 아니면 뭐 사드 배치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해보고 또 토론에 이어서 또 어떤 집회라든지 이런 실천적인 것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학회들이 있어서 친구들이 좀 더 관심을 정치적인 문제에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데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또 얘라기는 그런데 그냥 뭐 또 위안부 문제에 관심 많은 친구들은 뭐 평화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네네. 속해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뭐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그 뭐지 정치 외교학과 자체에서 있는 뭐 실천 학회라든지 아니면 뭐 모임 같은 거 자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에 뭐 관심을 가질 때 그 관심을 표출시킬 수 있고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좀 많이 마련되어 있다, 이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진짜 정치 외교학과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그 메리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영서 씨가 할 말이 있거나 아니면 뭐 부연적으로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고대랑 비슷하게 조금 더 아무래도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전공이 아예 정치 혹은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과도 예전에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어지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뭐 실천적인 학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에 넘어서 또 무언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움직이는 친구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보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교과서나 혹은 다른 여러 사회적 위안부 같은. 네네. 네. 위안부 무슨 뭐 세월호 문제도 있겠죠. 그런 네. 문제들에 있어서 활동하는 친구들 중에서 좀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학내에서 계속 그런 움직임들을 사실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용기 있고 멋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사회과학대학 그리고 특히 정치외교학과 친구들이 되게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되게 개인적으로는 학과의 큰 자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진짜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가지는 학우들은 많아요. 사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진짜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뭐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런 뭐 모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장이 있거나 그런 데가 약간 흔치가 않는데 사실 뭐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돼 있어서 사실 뭐 연대 고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 외교학과 분들도 그렇게 뭐라지 분들이라기보다는 그 다른 학교의 정치 외교학과도 그런 발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학생들은 진짜 정치 외교학과에 지원을 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막 사실 뭐 진짜 뭐 오해나 편견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정치 외교학과라고 생각할 때 정말 실천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정말인 걸로 그게 정말 진짜인 걸로 네네네 사실 그래서 더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런 것들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사실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진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그렇게 해서 진짜 그렇게 만들어진 뭐 단체들 설명을 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러기에는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일단 그 질문은 끝을 내도록 하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 채팅창에서 질문을 했었던 게 있었긴 했어요. 여기에 들어있긴 했는데 이게 바로 이 문제 같아요. 사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진로를 가지는지, 어떤 직업들을 많이 가지는지, 뭐 어떤 것들에 흥미가 많은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이거 들어주세요. 네, 우리과 학생들은 대부분 정계 쪽 진출의 뜻이 있다. 근데 네, OX 한번 들어주실까요?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지금 약간 갈렸어요. 네네. 네네, 내려주시고. 근데 사실 이게 정말 뭐 진짜 상대적인 것도 하고 사실 뜻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할 때 진짜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와 뭐 현실이 이 정도가 약간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설명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약간 뭐 선배들을 봤었을 때 뭐 졸업생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친구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아직 졸업하지 않은 선배들을 봤었을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꼭 정치 외교학과라고 해서 정계 쪽 진출에 진짜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리고 그 정계 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니, 없다기보다는 적은 사람들은 어디 쪽으로 많이 가는지 뭐 그렇게 해서 나눠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서 씨가 일단 오라고 하셨으니까 영서 씨 말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보혁 국회의장, 김보혁 국무총리, 약간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단 영서 씨 말 한번 들어볼게요. 네, 먼저 그러니까 정계라는 단어를 저는 조금 넓게 폭넓은 의미라고 해석을 해서 오를 들었는데요. 네. 뭐 정계라는 게 사실 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이나 혹은 대통령, 뭐 네네. 고위직 관료들 이외를 포함하는 것도 있고 다른 의미도 되게 많을 것 같아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당장에 언론계에 있다고 해도 정치 쪽을 전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을 차리더라도 개인이 좀 더 사회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좀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과들보다는 그리고 내부적으로 계속 공부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고 관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정계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을 하려는 관여하는 친구들은 뭐 없진 직업까지 않아. 아니든. 그 친구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기도 하고 네, 다른 과에 비해서 네네. 많은 편이죠.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네네. 많은 편이고 그리고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 사회 참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많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오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정계라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 기준을 잡을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약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진짜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좁은 범위가 아니라 진짜 거기에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약간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직업 같은 걸 다 포함을 시켰을 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사실 정치 외교학과가 그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인 만큼 그쪽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영서 씨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말 참 조곤조곤하게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칭찬 요정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꼰대. 보혁 씨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괜찮아요. 그래서 보혁 씨는 사실 X라고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정계라는 거를 약간 좁은 범위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외교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과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직업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해주시고 싶어서 X를 든 것 같은데, 보혁 씨 한번 생각을 네. 길게 네? 해달라고. 논리 정연하게 아, 한번 말씀해 방금 주시죠. 제가 하고 싶으신 말씀을 딱 네. 정리해서 해주셨는데, 네네네. 일단, 네, 저는 뭐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은데, 제가 X를 든 이유는 정계를 좁게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회에 뭔가를 기여하고 싶다거나 그런 친구들은 되게 많은데, 뭐랄까, 정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꼭 정치외교학과를 오면 정계의 뜻이 있다. 이거는,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해당이 될 수 있겠는데, 뭐,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네, 그렇진 않은 것 같고, 다양한 진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정계도 되고, 근데 이제 대부분 정계에 진출하는 것도 보통은 젊은 때는 못 하잖아요. 어떤 직업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첫 직업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뭐, 언론 쪽으로 가는 사람도 많고, 요즘에 뭐, 로스쿨로 가서 법조인이 되는 사람도 많고, 학계? 또. 또 뭐 교수나 이런 것처럼 학자가 되려는 사람도 많고, 또 뭐 외교관도 당연히 있죠. 네네. 네. 그리고 뭐 행시 이런 거 준비해서 공무원 하려는 사람도 많고, 네. 그러니까 다른 과들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대부분 그래도 옆에 경제학과나 이런 과들을 보면 뭐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좀 진로가 네. 네, 뭐 취직이나 좀 약간 정형화돼 있는 느낌이 있는데, 정외과는 정말 다양하게 다 있고 실제로 진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입학을 하고, 진로도 그렇게 막 어딘가에 하나에 한정되지 않아서, 이게 뭐 장단점이 둘 다 있겠지만, 뭐 장점이 저는 될 수도 있고. 네, 뭐 장점이 전 더 크다고 보지만, 뭐 이게 어느 하나 쪽으로 집중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될 그렇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사실 그 보혁 씨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진짜 학계, 뭐 언론계, 로스쿨, 그 다음에 행정고시 같은 국가 공무원, 그 다음에 뭐 외교관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점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짜 뭐 하나의 꿈을 가지고 뭐 파면 좋겠지만, 그게 제일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길이 많아서 약간 헤맬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정치외교학과 들어오고 싶은 학생들은 그 점을 약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정치외교학과인 만큼 정치나 사회 현상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금 채팅창에도 이야기를 하셨듯 두 분의 꿈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채팅창에 그런 게 올라오나요? 네네네, 방금 형도 말씀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꿈이 뭐냐고 일단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 보혁 씨부터 한번. 꿈이요? 네네. 내가 생각하는 꿈? 사실 바뀔 수도 있긴 네네네. 하지만 지금 네. 가지고 있는 지금 꿈이나 뭐 가지고 있는 꿈. 그래서 밟아가고 있는 단계? 아니면은 뭐 만약에 어디 쪽을 내가 하고 싶다 하면은 그쪽이 왜 하고 싶은지 뭐 그런 정도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막연하게는 정치외교학과 들어왔을 때 우리 정치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정치를 되게 뭔가 좀 쉬운 거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다들 뭐 젊은 나이 때 직업을 정치로 가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정치인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뭔가 책상 앞에서 뭐 컴퓨터로 찾아보거나 이런 거는 제가 진로를 찾기에 되게 좀 힘들어 보였고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1학년부터 2학년까지 되게 뭐 학생 활동도 하고 여러 동아리도 하고 또 뭐 여러 외부 그런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제 진로를 찾아봤는데 저는 기자를 하거나 뭐 노무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되게 언론이 뭔가 사실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보였고 또 그리고 특히나 제 전공을 살린다면 뭐 정치부 기자나 이런 식으로 나가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정치외교학이라는 것 자체가 또 약간 폭넓은 사회 현상들을 다 공부하고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니까 뭐 조금 다른 기자들과 달리 좀 더 참신하게 뭔가 새로운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자를 꿈꾸고 있긴 해요. 네, 그 제가 생각해도 좀 메리트 같은 게 뭐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학부인데 막 뭐 미디어 글쓰기 같은 뭐 전공 강의에서 그 신문을 잘 쓰는 신문 기사를 잘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지만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막 직접적으로 막 배우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보다는 사실 뭐 요새 중요한 거는 그 뭐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고 뭐 미래까지 예지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근데 사실 뭐 유토피아를 뭐 위해서는 약간 예지력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할 때 그 약간 더 뭐 약간 진심이 담긴? 진짜 약간 경험이 담긴? 뭐 그런 것들을 잘 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진짜 메리트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학부들에 비해서. 그렇게 해서 보혁 씨는 그 당 대표가 아니라 그 뭐지? 그 기자가 꾸민 걸로 지금 왜냐면 채팅창에서 다들 당대표 하시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사실 뭐 저도 뭐 꿈이 기자였을 때도 있었고 지금 제 꿈 엄청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네, 그렇게 했었을 때 뭐 진짜 정치 외교학과로 가는 그런 꿈들을 위해서 정치 외교학과로 전공을 돌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봤었을 때 진짜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일단 영서 씨 꿈도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영서 씨의 꿈은 뭐고 뭐 지금 하고 있는 게 혹시 있으시다면 또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도 보혁 씨랑 비슷하게 좀 더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함께,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어서 정외과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해서 저도 입학할 때부터 꿈이 약간은 저도 정치 쪽이 나중에 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한데, 현재 지금 가장 가까운 꿈은 NGO 활동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정부 단체에 나중에 뭐 운이 좋으면 일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먼저 좀 진짜 이미 정해진 뭔가 좀 위에서의 틀 아래에서, 그러니까 약간은 주류와 비주류라고 하면 좀 별로고. 그러니까 진짜 비제도권? 단어 선택이 약간 심혈을 기울이게 되잖아요. 저도 오늘따라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왜 맨날 막 뱉었는 것 같은데 약간 네네. 네, 아니, 그니까 좀 비제도권에서의 운동들을 계속 해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해서 뭐 사실 뭐 세월호 문제만 봐도 그렇듯이 대학생들과 유가족들이 함께 힘을 합치지 않았다면 이 정도로 뭔가 사회에서 파급력을 나타내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라거나 아니면 또 다른 활동들, 저희 학교에서 생겨난 NGO 단체, 청년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 혹은 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연대체들에서 한번 일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해서 젊을 때는 최대한 그런 활동적인 활동들을 많이 해보고 싶다는 꿈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 네, 지금 진짜 채팅창에서도 오늘따라 진짜 똑순이 똑돌이 같다고 서로 견제하면서 누가 더 멋있는지 얘기한 것 같다고 하시는데 사실 진짜 뭐 꿈을
뭐, 제 꿈도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좀 약간 꿈이, 아니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야기를 하려, 그러니까 저는 왜요? 제 꿈이 지금 잘 모르겠는 상태여서, 그런 상황에서 일단 다들 꿈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진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진짜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자기 진로가 또 정치 외교에 또 잘 맞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부럽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저는 원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PD가 꿈이었긴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진행 이런 거 잘하시는데. 아, 진행이요? 아, 저 잘 모르겠고요. 네, 이거 그냥 말을 하는 걸 좋아하기는 합니다. 약간 정리하고 이런 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네, 준비를 좀 많이 해왔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그런 뭐 정치라기보다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인 만큼 그쪽의 진로로 많이 하는데 그게 정계 쪽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말하는 언론 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뭐 NGO 활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아예 좀 관심이 덜한 사람들이 진짜 뭐 로스쿨이나 아니 뭐 로스쿨도 사실 보면은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뭐 행정고시도 그렇고 다 비슷하긴 하네. 다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정치 외교라는 학문 아래에서. 네, 그래서 그쪽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꿈에 그런 진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역시 많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과를 졸업하신 선배들은 국내 정치보다 외교 쪽으로 가신 분들이 더 많다. 네, 이거는 약간 정치 외교 학과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정치랑 외교랑 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사실 뭐 이분법적으로 꼭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왜냐면은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 외교학과라는 이름 자체만 들었을 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그런 것도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지금 XO 이렇게 갈렸는데, 네, 사실 그러면은 연대부는, 그니까 영서 씨는, 외교 쪽으로 가신 분들이 더 많다, 이렇게 하셨고, 보혁 씨는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그렇다면 일단 정치랑 외교에 대해서도 일단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왜 O를 드셨는지, 왜 X를 드셨는지 이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일단 보혁 씨부터 영서 씨부터 먼저 할까요? 저도 오를 들긴 한데 이 문제의 답은 약간 세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뭔가 수치상으로는 고대보다 상대적으로 저희가 더 외교 쪽으로 진출을 한 분들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네. 오를 들었어요. 졸업생 분들. 네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아까 기업을 하시더라도 그냥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좀 외국하고 이렇게 무역하는 네네. 분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좀 협력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일들도 넓게 보면 외교의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은 것 같고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뭐 정치 외교를 어떻게 보느냐의 네네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외교 역시 국제 정치라고 해서 외교라고 딱히 표현을 그렇죠. 별로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네네. 그리고 국제 정치라고 해서 외교도 넓은 선상에서의 정치학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외교가 그 정치의 진짜 연장선이니까 네. 국내 정치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해외로 넘어가는 그런 정치라고 생각을 사람들의 차이만 네네네, 그렇죠. 그것들을 학생분들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꼭 수치를 따지자면, 네. 뭐, 외교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무역 같은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사실, 이게 이야기가, 그러니까 범위를 나누고 기준을 딱 명확하게 정하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대해서 진짜 OX라고 단칼에
대답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문과의 특성이기도 하고, 사실 막 이때까지 공대 분들도 정말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은 정말 뭐 배운 다음에는 뭐 전기회로는 이거다, 뭐 기계는 이거다, 뭐 해서 이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뭐 미대 학부부터 시작을 해서 뭐 국어 국문학과의 어문 계열, 뭐 아니면 상경 계열, 아니면 진짜 정경 계열, 다 진짜 계열들이 문과라면 정말 이야기를 딱 하나로 끊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진짜 알아두시고 시청을 해주시고 뭐 나중에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과를 정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보혁 씨는 네. 네, 지금 서로 다들 이게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이야기해주고 이야기를 하려는 거를 네네.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좀 네, 그래서 막 HG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이게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오셔서 그것들을 다 말을 해주려다 보니까 요약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절대 집중력 결핍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주의력 결핍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해주세요. 제가 자꾸 막 지금도 막 긁었나요? 좀 전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긁으면서 쓰다가 막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갖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엑셀을 든 거는 저도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세모를 들고 싶은데 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뭐 들자면 엑셀을 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 제가 입학하기 전에도 뭐 고려대학교는 정치 쪽이 좀 더 강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많이 듣죠. 아 그래요? 그렇죠, 아 그렇죠. 나 많이 듣구나. 그래서 근데 들어와 보면 막상 그건 또 아닌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꼭 정치 쪽에만 계신 분들이 훌륭한 거 막 이런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학과 차원에서는 뭐 정치나 외교나 전부 다 좋은 강의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도 보면 외교는 오히려 빨리 준비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외교를 그렇죠. 꿈꾸는 친구들도 요즘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보면 정계에 진출하신 분이 좀 많이 있죠. 많이 있었고. 하지만 근데 그 졸업생 분들이 뭐 진로가 끝이 아니라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네. 앞으로 뭐 나아갈 방향은 진짜 방금 말했듯이 무궁무진하니까 약간 방향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보혁 씨 또 할 말씀 없으신가요? 뭐 고등학생이나 뭐 중학생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뭐 정치는 고대 뭐 외교는 연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요. 그 뭐 직접 학과 홈페이지 이런 데 오셔가지고 교수님들의 주요 연구 분야 이런 것들을 보시면 혹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뭐 아니면 여성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화되어 있는 학교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셔서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냥 약간 터득한 뭐 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약간 전공 과목 을 봤을 때 이름만 봐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그걸 약간 다루시는 교수님들을 봤었을 때 대강 뭐 어떻게 가르치시겠다 예상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알아보기에는 사실 좀 귀찮으실 수도 있고 헷갈리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그러니까 막 그 과는 이럴 것이다 하고 약간 두루뭉술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대해서, 그 학교의 학과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10년 뒤에는 그래도 보혁 씨가 그 대표적인 분이 될 것이다. 고대 정외과에 그렇게 하시는데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 보혁으로 이행시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제가요? 침묵인가요? 운을 띄워드려도 되나요? 네네. 혁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진짜 웃긴데 여기 지금 채팅창에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네. 보자기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와 진짜 웃기신다 이분. 보혁아. 혁. 혁명을 일으켜. 약간 그거였어요. 재미가 보면 볼수록 혁명가야 나는 이거였고, 박영수 씨는 영원한 서쪽이 잔다르크라네요. 네, 뭐 정말 재치 있고, 네, 좋은 뭐
킬링 타임이었고 혓바닥 보라색 혓바닥 아 진짜 좋은 시간 다들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하고 네 일단 4가지 문제가 진짜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질문 같은 게 뭐 연고대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과의 전반적인 이야기이고 그렇다 보니 그러니까 뭐 우리 학교에서만 한정을 짓지 말고 그냥 과가 이렇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OX 퀴즈는 끝났고요. 이제 돌림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계속 했었는데 요새는 좀 안 했죠. 근데 지금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치 사상 및 반범론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비교 정치가 있고 세 번째는 국제 정치 및 외교 정책, 네 번째는 한국 정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름만 듣기에는 저도 잘 모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룰렛을 아직 덜 만드셨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진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정말 막 뭐라 해야 되지? 딱 봤었을 때는 좀 감이 안 잡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국제정치 및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영서씨가 말씀하셨듯이 외교 자체가 그 정치의 약간 그 연장선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강하려나? 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 정치는 진짜 그냥 한국 정치에 대해서 배울 것 같고 네, 앞에 두 가지 정치 사상 및 방법론이랑 비교 정치가 약간 궁금한데 일단 지금 열심히 룰렛 만들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분들이 보역 하트 영상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저 진짜 처음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여성 게스트가 처음이라서 네 지금 사실 저 이제 보기에 뿌듯하고요. 아니 근데 저 절대 둘이 사귀는 거 아닙니다. 네 연애 팁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사실 이게 진짜 오해 중에 하나인 거 아닐까요? 약간 뭐요? 차기 대선 누가 될 것 같냐 막 이런 거 아무리 막 공부를 해서 뭐 유토피아를 위해서 막 진짜 막 예지를 하는 뭐 힘을 기르자 막 이렇게는 얘기해도 어떻게 그거를 뭐 분석하겠어요? 약간 빅데이터 같이 진짜 막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는 이상 그냥 뭐 진짜 막 감으로 맞추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상황이 달라지면 근데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상황이니까 네 그렇다고 넘어가고 지금 급하게 만드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한 가지씩 일단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보니아니 많이 보셨죠? 진짜 귀여운 그 두 분 나와서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보니와 진짜 보니와 그 다음에 세니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돌림판을 해주시면 돌아갈 거고 별로 막 진짜 마음에 안 드시면은 PD님이 안 돌리실 것 같으니까 이건 PD님이 그거 판단에 따라서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 보니님부터 한번 해볼게요. 뭐 안녕하세요 보니. 아니 그게 아니라 돌림판에서 아, 아니 뭔 소리야 이거 아니 뭔데 뭐 돌려 돌림판. 아니 왜요? 피디님 아, 그거 됐어요. 아니었는데 예, 피디님은 됐어요. 됐구나. 너무 아쉬운데 보니 아. 형님 네 그래서 국제정치. 네 국제 정치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취약한 읽어도 부분이라고 되나요? 아니요 취약한 부분이라고 하시네요. 거기에 대한 아니, 학점을 잘 못 받으셨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커리큘럼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긴 하지만 전공 과목이 그 밑에 엄청 많으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뭐 배웠던 뭐 전공 과목 같은 걸 토대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네. 뭐 대략적으로라도 네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 국제정치는 뭐 외교정치라고도 하는데 국제정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교를 말하는 건데 외교라는 것 자체가 정치의 한 부분이고 그게 국내 정치가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와 연관됐기 때문에 국제정치라고 부르는 거고 뭐 이제 국제사회의 여러 그런 행위자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또 뭐 서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갈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고요. 뭐 예를 들어 또 뭐 강의로는 뭐 국제관계 이론 아니면 뭐 외교사 이런 외교의 역사를 배우는 것도 있고요. 네.
또 뭐 국제법이라 해서 국제의 법 같은 거를 이제 법을 딱 조항 이런 것들 배운다기보다는 이제 국제법들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실제로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도 있고요. 뭐 또 동남아시아 국제관계라 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갈등이 있는지 이런 것도 배우고 뭐 요새 또 핫한 거는 이제 동북아 국제관계론 해서 한, 중, 일, 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요즘 세계 무대 중심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북한까지 해서 어떤 갈등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고요. 네. 거기 중에서 네. 배우신 과목이 있으면 어떤 게 제일 흥미로웠나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한번 보시고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동북아 국제관계론을 저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좀 유용했던 거는 교수님이 실제로 유엔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고 네. 또 뭐 동북아 이런 포럼 같은 데 많이 다니시면서 막 뭐 발제 이런 것도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경험도 많이 알려주셨고 또 실제로 요즘 핫한 거 있잖아요. 사드 배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게 사실은 지금 핫해졌지만 제가 작년에 들었을 때부터 그 얘기가 계속 그렇죠.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는 그런 국제 정치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배워서 그러니까 좀 더 국제 정치를 배우면 약간은 뜬구름 잡는 느낌도 들지만 실제로 실제 국제 현상을 잘 해석하고 또 우리나라의 국제 정책 이런 것들의 방향을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업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약간 생각이, 근데 지금 약간 한숨 돌리셨다고 후하시는데 약간 취약한 과목이 있고 네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 같고요. 뭐 그러면 약간 이게 외교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딱 직업 말하자면 외교관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좀 많이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겠네요, 이쪽을. 네. 그래서 그게 뭐 첨언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정치에 관심이 많으면 국제정치 과목을 많이 듣거나 이렇게 해도 큰 뭐 졸업하는데 무리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 많다. 네, 진짜 잘 들었고요. 사실 진짜 사드 배치 같은 것도 지금 이야기하면 정말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네, 이게 뭐 이야기하자 진짜 이건 진짜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저희 아버지 그거 지금 일하시는 곳이 바로 그 동네예요. 그래서 정말 막 진짜 사실 진짜 이런 문제들은 정말 진짜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제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딱 코앞에 닥쳐와야지 막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막 급격하게 많아지고 막 뭐라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뭐라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막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게 사실 좀 진짜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약간 학과 소개랑 다르긴 하지만 그것들은 그런 문제들을 먼저 다루셨다고 하니까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많아지네요. 예, 아빠. 네, 장난이고요. 아무튼 장난 아닌데. 아무튼 네, 그렇고요. 네, 그러면 일단 네, 웃겼던 게 고향이 성주는 아닌데 저는 고향이 대구예요. 근데 그 성주가 대구 가까이에 있어서 그쪽에서 네. 그렇다고 하시면 왜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냐고 하는데 제가 뭐 알려드려서 뭐 저렇게 있나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제 그 세미가 돌림판을 한번 해주세요. 네. 돌려 돌림판. 네, 귀엽다고 바로 돌려주시네요. 방금 감사합니다. 본이가 있었을 때는 좀 피디님이 이러면서 막 학교가- 있었거든요. 저랑 같은 고대입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비교 정치. 근데 제가 그때 그 궁금하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네. 비교 정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비교 정치라고 하면 보통 다른 나라, 그러니까 저희 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들의 뭐 역사라든지 정치적 현상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정치학의 갈래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해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미국 정치 혹은 뭐 중국 정치, 뭐 러시아 정치를 보면서 이거를 한국 정치와 비교를 했을 때 이 나라들의 특성과 흐름은 어떠했고 어떤 사상을 선택했을 때 혹은 어떤 제도 혹은 체계 하에서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을 선택한 것에 따른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더 직접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리고 뭐
사과를 설명하는데 사실 사과는 뭐 동그랗고 빨갛고 매끈매끈한 과일이에요라고 말하면은 사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석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대신 사과를 뭐 배에 비유하면 이건 배보다는 조금 작고 동그랗다라고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를 하기 쉽듯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비교 정치가 어떤 학문인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네 죄송해요 말이 너무 길었죠. 아니요, 네, 좋아요. 네. 진짜 네. 좋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시지, 그러면. 아니 설명 진짜 잘해주셨어요. 주면 안 되겠다. 장난해, 진짜. 아니,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좀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비교 정치론이라고 기본 과목이 신설이 되고 그 위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정치들을 함께 배우면서 이렇게 탁착착착 쌓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딱 진짜 딱 드니까 이해가 싹 되는데 보육 씨는 왜 아니 말을 비교 정치는 근데 저도 네. 그 뭐야 팟캐스트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배우시고 가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말을 조리 있게 잘하시는 것 같고 보혁 씨는 이제 예를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벌써 42분. 네, 잘하셨어요. 사실 장난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다 알아들었고 진짜 이해가 잘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4개를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려나? 하나 정도는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돌림판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둘셋 돌려, 돌려 돌림판. 네, 둘 다 이렇게 이신전심을 이렇게 뭐가 나왔나요? 다시 돌려주세요. 돌림판 해주세요. 또요? 네, 비교 정치를 다시 해줄 순 없잖아요. 하나 둘셋 돌려, 돌려 돌림판. 왜 그러세요? 제 PD님이 실수를 하셔서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치 사상 및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정치는 딱 봐도 이런 것들을 배우겠구나라고 약간 예상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치 사상 및 방법론에 대해서 두 분이 알고 있는 거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방법론 하시면 상상 안 할까요? 네, 방법론. 네네네. 네, 그럴 수 있죠. 할게. 네. 네, 지금 네. 준비하시고 있다고 하십니다. 뭐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정치 사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치 사상이 있었는데 그런 철학가들의 그런 사상들을 배우면서 뭐랄까 일단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정치적인 어떤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과거에는 어떤 가치들을 가장 우선시 해오며 우리 정치 역사가 발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뭐 사상사를 공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정치 이념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주의나 보수주의, 뭐 사회주의, 뭐 마르크스주의 이런 것들 배우면서 이것도 사실 뭐 사상사랑 비슷한 건데 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있는 현실에서 더 나은 아까 말한 그런 유토피아 같은 그렇죠. 것들도 다 옛날 정치 사상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우리 사회가 약속하고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정치 사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법론은 채니가? 네. 네,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치 사상 혹은 뭐 비교 정치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네.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 수치적으로 해서 정당 쪽을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게임 이론의 그런 국제 정치 이론들을 대입을 해서 게임 이론과 결합했을 때 이것을 좀 더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정책들을 배우는 것도 넓게 보면 방법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해는 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범위를 어느 정도로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야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진짜 뭐 좁게 보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진짜 넓게 보고 배우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알아듣기 쉽다고 연대 연예분 말 엄청 저리 있다고 하시는데 아니 보영 씨도 말 진짜 잘하고 계세요. 네 근데 지금 영서 씨가 워낙 잘하셔서 비교되는 거지. 상대적인 거죠. 네 아, 시간만 더 주면 잘한다고. 네 왜냐면 제가 지금 이제 글 쓰지 말라고 요약하지 말라 하니까 그냥 바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진짜 잘 들었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돌림판 여기에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사실 지금 뭐 수험생들이 지금 아직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이 방송을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엄청 더 막 바쁘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것들을 다 이 학생들 다 아울러서 약간 선배로서 그리고 약간 뭐 선배라기보다는 뭐 누나와 뭐 형 아니면은 뭐 오빠와 언니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 진짜 헷갈리네. 아무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뭐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럼 영서 씨부터. 아까 공부 방법? 뭐 공부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학생들 엄청 힘들 텐데 그 학생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뭐 조언도 괜찮고 뭐 그렇다면 뭐 힘내라는 뭐 그런 파이팅 넘치는 말도 괜찮고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오기 전에 뭐지? PD님하고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고대란다. 연구TV 인스타그램에도 네네네. 올렸던 말인데 사실 네. 수험 기간에 멘탈 관리만큼 좀 관리하기 힘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럴 때일수록 방법에 대해서는 진짜 좋은 글들을 많이 읽었던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해서 뭐 내가 쓰는 공책 앞부분에 진짜 내 모토라든지 하고 싶은 말들을 쭉 써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힘든 마음을 다잡아도 좋을 것 같고 사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혼자 공부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 그렇죠. 잠깐 네. 공부할 때 그럴 때 잠깐 야자실에서 뭐 2시간을 공부했으면 20분을 쉰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친구들과의 시간을 갖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그리고 공부할 때도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단 또 함께 뭐 그룹 스터디를 한다든지 친구에게 뭐 내가 일일 과외 선생님이 되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르쳐줘도 굉장히 좋은 거니까 함께 공부하면 그래도 재밌잖아요. 재밌게 그렇죠. 네.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순간을 사랑하면서 좀 더 미래를 만들어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힘내세요. 전례와 아, 진짜 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뭔가 보영 씨가 꽉꽉 뜨면서 말한 것 같고 약간 저 같은 그리고 약간 요즘 조근조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 잘하세요. 근데 그럼 일단 보영 씨 지금 땀 흘리지 마시고 끓지 마시고 편집에서 올라갈 거니까 예. 한마디 해주세요. 저도 이제 멘탈 관리 이런 것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뭐 덧붙여서 건강 관리도 진짜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재수를 했는데요. 네. 재수를 할 때 좀 어려웠던 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임과 같은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유혹에서 잘 벗어났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그 유혹에 빠져서 되게 재수한 친구들도 많았고 제 주위에 뭐 삼수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스마트폰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게임도 많고 네 게임도 이번에 또 새로 나오고 예? 네, 오버워치라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근데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유혹 따위는 진짜 다 던져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꼭 주의하셔서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시면 좋겠고 뭐 제가 뭐 비결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실 때 그런 좀 계획을 미리 세우셔가지고 장기적이고 또 단기적으로도 세우셔서 자기가 부족한 과목들을 잘 이렇게 메꿔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하루나 일주일 네 이렇게 세우시고 장기적으로는 한 달이나 뭐 1년 한 학기 이렇게 꼭 세우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후배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진짜 좋은 말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진짜 그래도 뭐 TV랑 뭐 컴퓨터 이런 거 가까이서 막 이렇게 계속 막 만지고 있고 보고 있고 하면 안 되겠지만 연구 TV는 그래도 같이 좋은 예. 연구 TV 정도는 예. 봐도 괜찮지 않을까. 네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왜요? 특히나 요즘 입시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전형을 이제 넣어야 되니까 무슨 과에 넣을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연고 TV를 꼭 보시는 게 네네네. 아이. 보시고 이제 네. 11시 되면 바로 공부하는 걸로. 네, 바로 공부하는 걸로. 네, 정말 좋은 이야기 잘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 방송을 요약을 하자면, 일단, 사실, 이 1시간의 2부 자체가 좋은 말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그것들을 요약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요약을 일단 해보자면,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첫 번째로는, 정치 외교학과 학생들은 그만큼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양한 진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약간 사실이다. 하지만 그 진로까지도 어떻게 보면 정치 외교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아예 정치 외교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또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정치 외교학과 학생들이 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관심을 바깥으로 표출할 수 있을 정도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이 많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좋은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딱 정치 외교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문과 자체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긴 하겠지만 정말 그 범위를 어느 거에 한정을 시키느냐 어느 정도로 한정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약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줄 수 있겠고요. 일단 네 8분 정도 남았어요. 네, 그래서 아직 안 갔고요. 네, 방송수 씨 아직 이제 좀 있으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진짜 웃기시네. 오셔가지고. 네. 아무튼, 이건 뭔가요? 방송 전 하트 미스트. 이게, 용으로 하는 거구나. 네, 미스트 없고요. 그냥 집에서 로션 쓰고, 스킨 착 바르고, 로션 착 바르고, 선크림 싹 바르고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두 분들이 사실, 방송이 끝나기가 너무 아쉬워서 장기자랑을 준비를 해오셨다 해요. 그래서 진짜 2주 전부터 춤학원 다니시고, 일주일 전부터, 진짜 이거 성대모사 준비를 하겠다고 밤을 새가지고, 야, 이거 닮았냐? 해가면서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해오셨다 해요. 그래서 저도 아직 들어본 적이 없고, 춤을 본 적이 없어서 너무 기대되는데, 지금 시청자분들도 약간 기대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자랑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형 덕분에, 언니 덕분에 방송 살았다고 하시니까,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기셨으면 좋겠고, 이 장기자랑도 이제 좋은 추억으로 끝까지 평생 삭제하지 않을 예정이니까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수씨 장기자랑 시켜줬고요. 자이언티 성대모사 하고 가셨습니다. 하고 가셨습니다.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억지를 부리시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일단 보혁씨부터 하고, 저요? 네, 보혁씨부터 성대모사 하고, 이제 춤 보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럼 보혁씨부터 일단 하도록 할게요. 성대모사 할 때 가리고 목 한 번 더 긁어달라고 하시네요. 목을 많이 긁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장기자랑은 아닌데 네. 원래 장기자랑이 잘 없어서 이걸 위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아마 비슷하지 않을 건데 네. 잘 봐주시고요. 일단 뭘 성대모사 저 일단 하지? 그 정치외교학과인 만큼 네. 그 정치인 네. 성대모사 문재인 전 대선 후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통합당 전 대선 후보 문재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김보혁인데. 비슷해요? 혹시 고향 경상도였어요? 네. 그렇죠. 그냥 약간 목소리 깔고 김보혁입니다. 이렇게 김보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요? 같은데. 네. 네, 다른 거. 다른 또 거요? 2개 준비해. 아니 근데 이거는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괜찮아요. 방금 장난이라고 하시는데. 왜요? 네. 다음으로는 그 대통령 박근혜. 네네네. 근데 너무 안 닮았는데.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오버워치 메르시 아, 비슷해요? 영웅 짓지 않아요 이거. 아니 근데 걔 비슷합니다. 와. 네 제가 이거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이라 비슷했어요 진짜. 진짜 비슷하다고 하시네요 다른 분들도. 진짜 비슷하다고. 네 아니 진짜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다들 웃으시네요. 근데 정말 진짜 준비 열심히 해오신 거 티나요. 진짜 많이 닮으시고 더 해달라 하시는데 더 준비해 오신 건 없죠? 안철수 네, 없다고. 대표. 안철수는 안 되더라고요. 아 해봤구나. 다 준비를 원래 해오셨는데 전 잘 된 거 해보더라고요. 2개. 정말 일주일간 연습을 하셨대요. 네 그러면 일단 영서 씨 이건 마이크는 따로 필요는 없죠 춤이니까. 네. 네 그러면은 뭘 준비했는지. 네, 저는 저 사실 막 노래를 할까 뭐를 할까 했는데 저번에 나오셨던 분이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하면 네네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끄러운데 네. 그 율동 같은 걸 네네네.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해서 짧게 네 짧게 여기 짧게 MR 하면 틀어주니까. 안 줬어도 되나요? 네? 네 안 돼도 돼요. 서서요. 서서 해야 돼요? 아 상관없어요. 아니 앉아서. 이게 뭐예요? 끝이에요 이게? 간주하게. 네, 간주가 길답니다.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아시네. 하시는데 이게 원래 다 아는 노래인가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저요? 네. 네, 아, 알고 계시길 나무를. 그냥 이게 민중가요인데 일본은 민중가요. 그 위안부 그런 할머니들 응원할 때 자주 부르는 그런 노래. 학교에서도 네. 들어오자마자 배우는 좀 쉬운? 근데 정말 진짜 끝까지 장기자랑도 뜻깊은 걸로 해주시는 영수 씨 너무 감사하고요. 네, 시청자분들도 아셨으면 한번 다시 좋겠네요. 해보면 안 돼요? 네, 뭐. 아니 그 문제인. 네네. 그 문제 진짜 욕심 있으시니까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고TV 시청자 여러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진짜 2시간 저 유익하게 꽉꽉 채워서 너무 재밌게 방송했고요. 이것도 다 진짜 편집돼서 올라갈 예정이니까 꼭 또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2분 뒤에 또 녹방이 올라갈 거니까 뭐 놓치신 게 있으시면 또 오셔서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다음 과는 어디죠? 영어 영문학과인가요? 네, 다음 과는 영어 영문학과니까 또 금요일 9시에 오셔서 또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두 분 가시는 거 약간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네, 저희들은 이만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에 다 가셔야죠. 네, 그럼 일단 안녕하고 끝낼까요? 제가 네. 마지막을 좀 어색해해서. 네. 해주세요. 안녕! 네, 우리 박수 칩시다.